오늘 아시아 증시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를 목전에 두고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지만 0.6%, 0.7%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는 건 우리 증시밖에 없습니다. 3% 이상 하락한 나라는 우리 증시뿐인데요. 세제 개편 이슈로 메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지수가 강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하루 중 가장 저점 지나고 있네요. 이 시각 현재 3.4% 하락한 3,1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일본은행은 금리를 동결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다만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 긴축 연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했고요. 이에 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증시 분위기는 테마별 온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하락률 상단에 위치하면서 지수를 누르는 모습인데요. 특히 일본의 칩 장비 제조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은 수익 전망치를 낮춘 뒤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7% 넘게 밀리는 모습이고요. 지수 역시도 이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중 저점을 찍고 현재는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0.6% 하락한 4800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엔화 가치가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연준과 일본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축소 시점이 지연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 달러는 매수, 엔화 매도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도쿄 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 매도가 이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150엔 후반대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엔화 매도세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엔저가 당장 물가 전망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시장에서는 엔저 용인으로 받아들여서 엔화 매도를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엔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엔화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아시아 시장 분위기 속에 견조하게 빨간불을 켰던 증시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증시인데요. 오늘 오전에 또다시 1,510포인트를 탈환하러 갔던 호치민 거래소입니다. 다만 이제 오후를 기점으로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죠. 또다시 1,500피를 하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0.4% 비교적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마감까지 어떤 흐름 보여줄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화권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김성은입니다. 네, 오늘 중화권은 비교적 평온한 상태 아닌가요? 네. 오늘 8월 1일 중국 증시는 초반 상승 이후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산업체인이 조정을 받으며 CPU 및 GPU 관련 섹터가 하락을 주도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개별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이 우세를 했으나 뚜렷한 주도 테마가 없이 섹터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치국 회의, 미중 협상 등 주요 이벤트가 소진이 되면서 시장 에너지가 저점을 통과한 가운데 중국 채권 및 주식시장 모두 보합세로 접어들며 소강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선 태양광 섹터가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공신부가 2025년도 폴리실리콘 산업 특별 에너지 절감 점검과정 목록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각 지방 공신부 주관 부서가 2025년 9월 30일까지 기업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업종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7월 31일 하이스코어의 혁신신약 HSK3486이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접수를 하였고 같은 날 화하의약업과 아홍의약 등도 신약 개발에 진전을 보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홍콩시장에서도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와중에 메이투한, 타오바오 샹꼬, 얼러머가 과도한 저가 경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표명한 영향으로 메이투안이랑 알리바바는 각각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 엔비디아 H20의 보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 중국은 미국의 AI 칩에 목말라 있는 상태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이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화항공실은 엔비디아의 칩에 대해 우회적인 보안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 의회가 해외 판매용 첨단 칩의 추적 및 위치 확인 기능을 의무화하려 한 움직임에 대한 중국 측의 막대응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자사 칩의 이른바 백도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도 원격으로 이 칩에 접근을 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국 측의 조치는 관세 추가 유예 만료 시점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을 하는 동시에 해외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군기잡기 성격을 지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히토류 등을 매개로 한 기술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미중 협상 국면에서의 정당성과 협상 카드까지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엔비디아 칩 문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거보다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가운데 자국 내 대체 기술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갖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킬 정도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고유로 규제 장벽을 높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중국 내 연구개발이랑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칩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핵심 기술에 대한 자주적 통제 능력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정책 및 업계 전반에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의 정책 드라이브와 기업 투자를 통한 국산화 및 대체 기술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이었습니다.